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 나라의 로켓이 하늘을 찢으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대한민국일 줄은 그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켜본 한 미국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다. 지금부터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하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말도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궤적 정확도 99.97%.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우리도 못하는 수치죠. 대한민국 KSLV-2 발사 10분 전. 한국이요? 그 한국말입니까?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미 공군 우주사령부 선임 분석관이죠. 20년간 전 세계 모든 발사체를 추적해왔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제가 모르는 미사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콜로라도 지하 관제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24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깜빡이며 경보음을 냈죠.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앤더슨, 대한민국 발사체 감시 모드로 전환합니다. 젊은 분석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죠. 한국이요? 별일 아니겠죠. 민간 발사체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KSLV-2 누리호 4차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T-60분. 관제실 전체에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죠.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하얀 발사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 세계 17개 추적소 동시 접속 완료. 나토, 일본 방위성, 호주 국방부 실시간 모니터링 중.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17개요? 민간 발사에 이 정도 관심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발사체를 ICBM급 추적 프로토콜로 감시하라고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ICBM급이라고요? 한국의 민간 우주 발사체를요? 저는 황급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KSLV-2 기술 분석 보고서였죠. 화면에 수치들이 쏟아졌습니다. 추력 300톤급, 3단 분리 구조, 페이로드 1.5톤. 숫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스펙은 말도 안 돼. 제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동료가 물었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연소 시간 보십시오. 254초. 그리고 이 추진력 곡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수치는 제가 지난 15년간 봐왔던 다른 것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그것과요. 설마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옆자리 분석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고작 몇 년 전까지 발사체 하나 제대로 못 쏘아 올렸잖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은 우주개발 후발주자였습니다.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다가 겨우 독자 개발을 시작한 나라. 그런 나라가 대륙간 사거리 기술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T-30분.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관제실 안이 점점 조용해졌죠.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죠. 과거 발사 기록, 실패 사례, 기술 문서. 뭐든 좋았습니다. 그때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리호 3차 시험 발사 성공률 분석 보고서였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궤도 진입 정확도 99.8%. 페이로드 분리 성공. 위성 궤도 안착 완료.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뭐가요, 앤더슨? 3차 발사가 성공이었다고요? 완벽한 성공이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완벽한 성공. 그것도 독자 기술로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T-10분.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관제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가 조명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우뚝 선 그 모습이 묘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앤더슨, 이것 좀 보십시오. 젊은 분석관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기상 데이터였죠. 풍속 초당 12m. 상층 기류 불안정. 보통이라면 발사 연기 조건인데. 그런데 그들은 진행하고 있다. 네.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죠. T-5분. 발사는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끄지 않았죠. 끌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누리호의 비행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숫자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궤도 데이터 파일을 열었죠. 첫 번째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궤도 편차 0.02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0.02도요? 말도 안 돼. 이건 오차가 아닙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죠. 우리 최신 로켓도 0.05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이 0.02도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진동 패턴 분석 그래프였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100% 일치하는 곡선이었죠. 이건 불가능한데.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었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0년 경력입니다. 저는 수백 번의 발사를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중국의 창정, 미국의 펠컨까지. 하지만 이런 완벽함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죠. 극비. ICBM 궤적 분석 보고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2018년 러시아 사르마트 미사일 시험 발사 데이터였죠. 저는 두 화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누리호, 오른쪽에는 사르마트. 눈으로 비교했습니다. 연소 시간 그래프, 추진력 곡선, 궤적 안정성. 하나하나 대조했죠. 그리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똑같아.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물론 세부 수치는 달랐죠. 하지만 패턴이, 구조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더 많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소실 압력 데이터, 단분리 타이밍, 추력 벡터 제어 패턴.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건 민간 기술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군용 기술입니다. 고도로 정밀한 군용 기술이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나, 앤더슨? 존스 대령이었습니다. 제 상관이죠. 네, 대령님.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한국 로켓 말인가? 그렇습니다. 존스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어떤가? 별거 아니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령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저는 두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누리호와 사르마트의 비교 화면이었죠. 존스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가? 누리호의 궤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 ICBM의 패턴이고요. 비슷하군. 비슷한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존스 대령이 침묵했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설마 한국이 ICBM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재진입 파라미터 테스트라는 문구입니다. 발사 전 내부 통신에서 포착됐죠. 재진입이라고? 네. 존스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위성 발사에 재진입 기술이 왜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존스 대령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팔짱을 꼈죠. 자네 말은 한국이 대륙간 사거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증거입니다. 궤도 정밀도, 추진 패턴, 재진입 실험까지.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존스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너무 가볍게 봤어.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5년은 걸렸을 겁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몰랐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존스 대령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보고서 작성하게.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앤더슨. 네, 대령님. 이거는 극비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게. 알겠습니다. 존스 대령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누리호의 궤적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곡선. 흔들림 없는 비행. 그리고 숨겨진 의도. 한국.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죠. 대형 스크린에 누리호 발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의 나로우주 센터. 흰색 발사체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3, 2, 1. 점화. 순간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굉음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죠. 테이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발사대를 삼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니,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상승했죠. 진동 주파수. 완벽합니다. 옆자리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발사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기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늘을 향했습니다. 일단 연소 중. 추력 300톤 유지. 영상 속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옆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화면이었죠. 추력 곡선이 시뮬레이션 선과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이 일치한다고요? 100% 일치한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설계해도 현실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 진동. 수천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로켓은 마치 진공 속에서 날아가는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일단 분리. 화면 속에서 일단 로켓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깨끗한 분리였죠. 폭발도 없었고 파편도 날리지 않았습니다. 2단 점화. 다시 불빛이 솟구쳤습니다. 누리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점점 빨라졌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죠. 고도 100km 돌파.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화면 속 누리호의 기체 표면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옆자리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예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정밀하게 실행된 한 편의 예술 작품이었죠. 2단 분리, 3단 점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3단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빛은 확고했습니다. 누리호는 마지막 가속에 들어갔습니다. 페이로드 페어링 분리. 위성을 보호하던 덮개가 열렸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지며 우주 공간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대단한 걸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목표 궤도 진입 중. 속도 정상. 궤적 오차 0.01도. 자막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위성 분리. 성공. 화면 속에서 작은 위성이 누리호를 떠났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우주 궤도로 안착했죠.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죠. 저는 옆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석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선언. 우리도 여기 있다는 선언. 그리고 이제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불을 켰죠. 모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주 강국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죠.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본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2시였죠. 창밖은 어두웠고 사무실에는 모니터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한국이 ICBM급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식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만 보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누리호의 모든 수치가 거기 있었죠. 궤도 정확도 99.97%. 진동 패턴 완벽. 추력 곡선 시뮬레이션 일치율 100%.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 오류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SLV-2 4차 발사 전략적 감해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 능력은 우리의 예측을 크게 상회합니다.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맞을까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궤도 정밀도, 추진 시스템, 분리 메커니즘 모두 최상위 수준입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워싱턴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한국이요? 그 한국말입니까? 상부의 반응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펜타곤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긴 테이블 끝에 서 있었죠. 10명의 고위 장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톰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한 가지 묻겠네. 자네는 정말로 한국이 이 정도 능력을 가졌다고 보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 아닌가? 다른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야. 독자 기술도 없었고. 그런 나라가 갑자기 최상위 수준이라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걸 보십시오.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누리호와 미국 펠컨의 비교 그래프였죠. 궤도 정확도입니다. 파란 선이 우리 펠컨, 빨간 선이 누리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선이 거의 겹쳐져 있었죠. 그리고 이건 추력 효율입니다.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누리호 선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톰슨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 네, 장군님. 3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자네 말은 한국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는 건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섭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과장이군. 한 장교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라니.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톰슨 장군이 한숨을 쉬었죠. 계속하게 앤더슨.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발사 순간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점화, 상승, 분리.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됐죠. 그리고 화면 속 누리호의 기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멈췄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확대했습니다. 누리호의 표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기체 표면의 마감 처리입니다. 완벽합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설계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이건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그럼 뭔가?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의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를, 꿈을, 의지를 쏘아 올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이 완벽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톰슨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보고서 최종안을 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앤더슨. 네, 장군님. 자네 말이 맞아. 우린 한국을 너무 가볍게 봤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국.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지.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입니다. 제가 직접 온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짙은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그 안개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빛났던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불 켜진 공장들, 24시간 움직이는 도시.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국에서 본 자료들이 떠올랐죠. 한국 경제 성장률, 기술 발전 속도, 교육 수준. 숫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다르더군요. 이건 살아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죠. 환영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젊은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연구실들이 늘어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밤샘 작업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쌓인 종이컵들, 구겨진 메모지들, 불 켜진 컴퓨터들. 여기 연구원분들. 항상 이렇게 일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발사 준비 기간엔 특히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그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을 봤습니다. 노트북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죠. 성공 확률 0.01% 감소 원인 분석. 0.01%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분석 중인 겁니다. 3차 발사 때 성공 확률이 예상보다 0.01% 낮았거든요. 0.01%면 오차 범위 아닙니까? 그래도 원인을 찾아야죠.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0.01%. 그 미세한 차이까지 분석한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의자들, 낡은 커피포트, 찢어진 책상 모서리. 최첨단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장비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연구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우리 하늘을 우리가 열고 싶어서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하늘. 우리가. 저는 그동안 뭘 위해 일했을까요? 임무, 책임, 월급. 저희는요.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웃어요. 다음엔 더 나아질 테니까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웃는 거였죠. 대단하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한다. 그 말이 또 마음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죠. 연구원들이 3, 3, 5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같이 드셔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젊은 연구원들이 환영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발사 준비하실 때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섭죠.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몇 년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티십니까? 서로 믿으니까요.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혼자면 못해요. 근데 같이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나이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자신들에 대한 믿음. 저는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죠. 하지만 사람을 배우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많이 배우고 가세요. 저녁이 됐습니다.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죠. 대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기적이란 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어.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그들이 쏘아올린 위성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책상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0.01%까지 고민하며 실패해도 웃으며 만들어낸 기적.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관제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추진제 충전 완료.
2단 텔레메트리 점검 완료. 페이로드 상태 정상. 하나하나 체크리스트가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발사대 위에 누리호가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풍속이. 한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초속 15m. 한계치에 근접했습니다.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발사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십 번의 발사를 준비한 사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무엇이요? 실패가요. 단 하나의 결함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해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팀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감사합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발사 6시간 전이었습니다. 관제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누리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미래를 쏘아 올리는군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발사 2시간 전. 최종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기상 상태 최종 확인. 풍속 초속 12m로 감소. 발사 가능 범위입니다. 발사체 상태 최종 점검 완료. 이상 무. 관제 시스템 정상. 추적 레이더 준비 완료. 하나하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실패도 겪었고 좌절도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늘을 향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발사 1시간 전. 관제실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남았죠. 카운트다운 시작. T-60분.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 생애 가장 긴 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발사 10분 전. 관제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T-5분.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나? T-1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초. 손에 땀이 났습니다. 10, 9, 8.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3, 2, 1. 세상이 숨을 멈췄습니다. 점화. 불빛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굉음이 대지를 찢었죠. 저는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누리호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오 마이 갓.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궤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편차 0.00도. 흠집 하나 없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완벽해. 누리호는 흔들림 없이 날아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늘을 가르며 상승했죠. 일단 연소 정상. 추력 안정. 관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누리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고도 50km 돌파. 속도 마하 5 돌파. 궤적 완벽 일치.
하나하나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관제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니, 긴장이 환희로 바뀌었죠. 1단 분리. 화면 속에서 1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2단 점화 성공. 다시 불빛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옆 모니터를 봤습니다. CNN 실시간 뉴스였죠. 브레이킹 누즈 사우스 코리어 KSLV-II 론치. BBC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베를린, 파리. 전 세계가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기권 돌파. 함성이 터졌습니다. 관제실 안 연구원들이 벌떡 일어났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리호가 대기권을 뚫었습니다. 하늘과 우주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햇빛이 기체를 비췄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누리호.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2단 분리. 3단 점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페이로드 페어링 분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중. 위성 분리 카운트다운. 3, 2, 1. 분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성공이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관제실을 가득 채웠죠. 모니터를 봤습니다. CNN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컨펌드 사우스 코리어 미션 석세스.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 강국 대열 합류. 완벽한 발사, 세계가 주목.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그 빛이 나로우주센터를 비췄습니다. 발사대를, 관제실을,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하늘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갈라졌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틈으로 한 나라의 미래가 솟구쳤다. 환호성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뜨겁게. 나는 오늘, 속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를 봤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죠. CNN이 특집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K-스페이스 시대.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새로운 우주 강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다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인간이 위대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연구소가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책상, 낡은 의자. 하지만 빛나던 눈빛들. 그들은 장비로 일한 게 아니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유로 일했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죠. 앤더슨, 돌아와야 하네. 톰슨 장군이었습니다. 네, 장군님. 자네 보고서. 상부에서 읽었네. 반응이 복잡하더군. 예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군님. 말하게. 우리가 두려워하던 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앤더슨. 톰슨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불빛은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조력국이 아니야.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내일 귀국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강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제가 속삭였습니다. 믿음에서 온다. 눈을 감았습니다. 누리호가 떠오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불기둥, 완벽한 궤적, 환호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올린 게 아니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쏘아올렸어.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지구는 마지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다 쌌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뭔지.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저는 한때 한국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의 의지를 경외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금속 덩어리를 쏘아올린 게 아닙니다.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쏘아올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단지 회전하는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본 증인으로서 단언합니다. 이건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하늘을 얻은 날이었습니다.